청주대학교가 의과대학 신설을 내부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신중히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 북부권에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이 보급됩니다. 최대 9달 동안 전기,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이재민들의 재기를 도울 계획입니다. 어젯밤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톤 트럭과 버스가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엔 청주와 진천의 공장에서도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청주시가 옛 연초 제조창을 리모델링한 문화 제조창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명칭을 둘러싼 혼선을 막기 위한 건데 시민의식을 고려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대학교가 대학 내부적으로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지만 대학의 의지는 매우 강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충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건의료과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와 임상병리학, 치위생학 등 8개 학과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1,000명이나 되고 교수진도 60명이 넘습니다. 청주대는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오랜 수건인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 정부의 의료정책과 맞물려 있고 의대 설립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주대학교 관계자는 의대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초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설립이 본격 추진되려면 의사협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청주대학교는 의대 설립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원도 필수적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의대가 설립되면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주대는 의대 설립에 대한 내부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조만간 대학의 의지를 지역사회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작지만 안락한 임시 조립주택이 보급됐습니다. 다행히 추석 전에 입주를 마치고 명절이라도 집에서 쉴 수 있게 돼 그나마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식간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뚝을 넘어 주택을 덮친 지 벌써 한 달 반. 아직도 세간살이는 갈 곳을 잃은 채 쌓여 있고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해 온 지 40여일 만에야 노부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작은 욕실과 주방, 냉난방 시설까지 갖춘 24제곱미터짜리 임시 조립주택입니다. 옛집과 비교하면 턱없이 비좁지만 추석 명절을 그나마 집에서 쉴 수 있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아주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집을 해주신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집 가까이서 추석도 셀 수 있고 또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하죠. 충주시가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3개 동 26명의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보급합니다. 최대 9달 동안 전기, 수도요금도 감면해 이재민들의 재기를 도울 계획입니다. 우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떠내려간 지 심수된 집을 보면 절망이겠지만 이렇게 정성껏 후원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 밖에도 제천 19개 동, 음성 3개 동, 단양 2개 동 등 도내에만 37개 동의 임시 조립주택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을 조기 투입해 추석 전에 모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재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이곳 임시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가 있고요. 만약 희망할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치고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린 이재민들. 비록 작고 좁은 임시주택이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새 희망의 디딤돌을 얻게 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어제 저녁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단독사고로 1차선에 멈춰있던 트럭을 뒤따르던 버스가 추돌하는 사고가 나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엔 청주와 진천의 공장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곳곳이 구겨진 6인승 1톤 트럭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뒤집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진천군 문백면 인근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45인승 버스가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 6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나머지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1차선에 멈춰 있던 트럭을 뒤따라오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겁니다. 선방지시 타만이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입건이 된 상태예요.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에는 청주시 오창읍의 한 반도체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와 기계 설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6,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새벽 0시 45분쯤에는 진천군 덕산읍의 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9,2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금속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옛 청주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한 문화제조창과 주변 공간까지 아울러 부르는 문화제조창씨. 이 둘의 명칭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문화제조창과 문화제조창시, 그 차이를 정확히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도 문화제조창과 문화제조창시를 검색하면 똑같은 지번이 나옵니다. 문화제조창시는 안 들어보셨고? 네. 그럼 두 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청주시가 1차 명칭 검토위원회를 열고 옛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한 문화제조창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신 동부창구와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포함한 복합 단지 명칭에는 문화제조창을 계속 쓰고 청주, 탄소, 문화의 영문 앞글자인 시를 뗄지 그대로 둘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건물과 공간 개념 모두에 문화제조창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 때문인데 잦은 명칭 변경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진 않았지만 2014년 첫 번째 공모에서 공간 명칭이 청주 아크라로 결정됐고 지난해 두 번째 공모에서 지금의 문화제조창시가 채택됐습니다. 여기에 1년 만에 다시 세 번째 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또 세 번째는 명칭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혼란을 또 야기를 또 시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정리를 하고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옛 연초제조창은 문화제조창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명칭 분리에 따른 또 다른 혼선을 막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 쌀의 품종이 2023년까지 국산 품종으로 바뀝니다. 소재 부품 산업에서 시작된 국산화 바람이 쌀 품종에도 불고 있는데요. 청주에서는 농민과 전문가들이 모여 후보 품종에 대한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원생명쌀은 14년 연속 로아스 인증을 받을 정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품종은 1950년대 일본이 개발한 추청과 고시 히카리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이들 품종을 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종자 주권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래별 종자를 더 이상 보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새 품종의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데는 3년 이상 걸리는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육성된 순수 국산벼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중 해들과 알찬미, 진수미, 참드림 등 4가지가 청원생명쌀 대체 품종으로 좁혀졌습니다. 밥맛과 미질, 병충해 저항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농민들이 각각의 생육 상태를 살피고 갓 지은 밥을 시식합니다. 고시 같은 모든 게 다 좋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이제 이게 더구나 일본 품종이고
너무 도복 약하니까 농가에서는 조금 그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죠. 올해 충북의 전체 벼 재배 면적 가운데 일본 품종은 25%인 8,100헥타르입니다. 전국구라는 생거 진천쌀과 충주 미소진쌀 역시 추청 품종이 주력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2023년까지 국산 벼 품종의 재배 면적을 9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초청한 그런 반맛 평가 또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인 학교 급식에서의 평가 이런 것들이 향후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뛰어난 품질의 국산쌀이 수십 년간 우리 밥상을 차지해온 일본 품종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 충북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증평군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지난 10일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천안시의 공기청정기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확진됐고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진천군의 요양원에서 입소자 80대 B씨와 요양보호사 60대 C씨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가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직원 3분의 1 이상이 정상 근무합니다. 한범덕 시장은 청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친지 방문과 성묘를 가급적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북과 경기, 강원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농림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약 630억 원 가운데 126억 원을 충청북도가 떠안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소방청과 서울대병원, 음성군, 진천군과 함께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성공적인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5개 단체는 협약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의 설계와 재정 지원, 종합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400억 원을 투입해 충북혁신도시에 건설하는 국립소방병원은 2024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2차 전지 생산 기지인 LG화학 오창 공장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오늘 배터리 부분을 분사하는 회사 분할안을 결의하고 신설 법인을 12월 1일 LG에너지솔루션으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사 분할은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이 수주 잔고 150조 원 이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에 취항의 마지막 관문인 항공운항 증명을 신속히 발급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에어로K가 운항 능력 검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도 국토부가 유독 에어로K에 대해서만 항공운항 증명 발급을 연기하고 있다며 고의적 지연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사업비가 많다는 이유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충북체육중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충북체육중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체육중학교는 진천군 문백면 충북체육고등학교 내에 3학급 75명 규모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해직됐던 충북 지역 전교조 교사 2명을 내일 복직 임용합니다. 이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2명은 면직 처분 이전 소속 학교로 복직됩니다.
충북교육연대는 학교 혁신과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교 자치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자치조례는 학교의 구성원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학교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교의 권한을 배분하는 겁니다. 교육연대는 이와 함께 구성원이 교장을 뽑는 학교장 선출 보직제 시행도 요구했습니다. 임혜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임혜종 신임 사장은 온라인 방송을 통한 비대면 취임식에서 백투더 베이직을 경영 슬로건으로 정하고 가스안전과 사회가치 창출이라는 공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사장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 3년간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연합회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조속한 제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충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을 즉각 추진해야 하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제천 이전 철회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어젯밤 8시 55분쯤 청주시 현도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